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목돈 만들기 측면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해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연간 저축액 같은 경우는 연간 2천만 원이고 5년간 최대 1억 원이에요. 청년의 기준을 좀 어떻게 설정하고,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인 합산을 하면은 이제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액 비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렇게 열심히 파헤쳐 봤는데 네네. 이게 말하자면 단일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좀 사실 어떻게 펀드 골라야 되는지 그 자체가 사실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네. 먼저 그 청년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산의 40% 이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내 주식을 100% 담고 있는 청년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이제 60% 정도의 자산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편입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또 주식 중에서도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한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겠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성장 테마주, 테크 주식 등 위주로 담고 있는 청년 펀드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떤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펀드를 고르기에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저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지 어떤 펀드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과거 수익률을 살펴봅니다. 이게 과거 수익률이 있나요? 이번에 사실 네네, 이 펀드 자체가 이번에 신상 출시된 거잖아요. 그쵸. 과거 수익률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청년 펀드들 중에서 기존에 일반 공모 펀드로 출시된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세제 혜택을 넣어서 출시한 이 펀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똑같은 투자 전략을 가진 일반 공모 펀드의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 금융회사 이제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잘 나와 있죠. 네네네, 키워드 위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유사한 투자 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어떠한 과거 성과를 가졌는지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이게 펀드 상품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제 운용 보수가 있는데, 물론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어요, 청년 펀드들 중에서.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 마지막에 수수료는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수료가 아예 없는 비슷한 투자 전략을 가진 것 중에 수수료가 적거나 아예 수수료가 없는 다른 청년 펀드는 없는지,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일반 펀드와 같이 이제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한 개만 가입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좀 여러 개 가입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입을 했다가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건 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하나의 펀드만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청년 펀드에 분산 투자도 가능하죠. 다만 이 납입액 전체 다 합쳐서 60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도 이제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대신에 이미 가입해 있는 청년 펀드끼리만 이제 가능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A 청년 펀드에 300만 원을 가입해 있고 또 B 청년 펀드에 300만 원을 가입한 상태에서 올해가 지나가서 더 이상 새로운 청년 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때 A 청년 펀드에 있는 300만 원을 새로운 이제 C 청년 펀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네네. 대신에 A 청년 펀드에 가입되어 있던 300만 원을 원래 가입되어 있던 B 청년 펀드에는 옮기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환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A 청년 펀드에서 100만 원만, 200만 원만 B 청년 펀드로 옮길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300만 원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에 A 청년 펀드 1년 차에 A 청년 펀드에 300만 원을 납입해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은 아무래도 다시 추징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2월 31일까지가 가입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올해. 네, 올해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전이라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 청년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했다가 하셔도 됩니다. 교체가 좀 자유롭군요. 네네네, 올해까지만. 다만 이때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중도 환매 수수료가 다 없었거든요, 청년 펀드들에. 근데 이제
청년 펀드들 중에서 중도 환매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교체할 때 중도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한번 유의해 주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또 찾아보고 해야겠네요. 네네. 일반 펀드 상품이니까 네. 예금자 보호는 안 되겠죠? 네네네. 이게 펀드 상품이라서 예금자 보호는 따로 안 됩니다. 네. 사실 펀드가 이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제 혜택만을 바라보고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수익률 또는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좀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목돈을 만들다가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무 기간을 못 지킬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중도 인출 모두 가능한가요?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이제 환매,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이제 추징받게 되는 건데요. 단 몇 가지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은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뭐 세금을 다시 추징받지 않고 그 상태에서 청년 펀드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 또는 해외 이주한 경우 혹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뭐 천재지변을 겪거나 혹은 뭐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거나 가입자에게 뭐 3개월 이상을 요하는 뭐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 이런 의무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청년 펀드를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ISA는 어떤가요? IS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을 넘어서 인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자 배당 수익금이 비과세 받았던 부분이 과세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손익통산 효과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 이전에 인출하시고자 한다면은 이제 전액을 모두 인출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원금 이하만큼 인출하면은 그 전혀 페널티가 없고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액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인데요. 가입자의 사망, 그리고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폐업 등 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목돈 만들기용 절세 상품과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 그냥 가면 되나요?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펀드 가입하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뭐 모바일 앱 사용해서 가입 가능하고요. 또 창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창구에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ISA는 은행, 보험, 증권 모두 취급합니다. 다만 IS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탁형, 일임형, 그 다음에 중개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이제 은행, 보험, 증권 모두 가능하고, 일임형은 은행하고 증권 가능하고, 중개형은 증권회사만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 채권 직접 투자가 ISA에서 가능해졌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시고자 한다면은 중개형 ISA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ISA에서 지금 채권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하셨는데 채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ISA에서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 가입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투자라는 거는 이제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간접 투자라는 거는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권을 보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라는 거는 해당 증권을 직접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도 IS에서 주식을 사듯이 채권도 직접 국채나 이제 회사채를 직접 매매할 수 있고, 또 이제 채권 매매 방법도 간단합니다. 집에서 하는 HTS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는 MTS나 그걸 통해서 주식 사듯이 검색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원래 안 됐는데 이게 이번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실물채권 3월부터 채권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채권은 좀 거래 단위가 크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적은 금액도 투자가 가능한지 좀 위험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은 거래 단위가 기본적으로 크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HTS나 MTS에서 나오는 채권은 그 부분이 다 고려가 되긴 합니다. 뭐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는 소액 국공채도 있고 적은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는 장외 채권이 있습니다. 물론 채권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용 등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에서 이제 트리플 B 등급까지는 투자 적격 등급 채권에 속하고 더블 B 등급 이하부터는 이제 투기 등급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채권 살 때 그 부분이 나오고 채권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시하는 시장 이자율이 높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물론 높으면 좋지만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따른 거는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투기 등급 외에도 고려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후순위 채권이 있고 또 신종 채권 등이 있는데 그 채권들이 조건들이 있거든요. 채권을 매매할 때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SA에서 채권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이 더 있을까요? ISA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채권에서 얻는 이자 수익도 ISA에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되는 거죠. 있는데 네. 이제 ISA가 만기가 있다 보니까 만기 이후부터는 비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만기 시점 이전에 제 채권을 중도에 팔아도 됩니다. 팔아서 이제 처분해도 되는데 네. 채권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SA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ISA 만기 3개월 전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50년짜리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을 계속 만기 연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채권을 매수할 때 ISA 만기를 유념해서 매수할 채권 만기가 ISA 만기보다 짧은 걸 사면은 그런 점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좀 ISA에서 채권 투자할 때 여러 위험 요소들도 봐야 하는데 채권 만기도 꼭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돈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와 ISA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좀 정리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에 이제 30살 홍길동 씨가 월 100만 원으로 이제 목돈 만들기로 이제 저축 투자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이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넣고 ISA에 50만 원을 납입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반반씩 넣는 거군요. 네, 맞아요.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는 월 50만 원씩 넣으면 이제 연말정산 때 39만 6천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5년간 누적해서 받는다고 하면 총 198만 원을 이제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펀드이다 보니까 운영이 이제 잘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투자 수익도 이제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나머지 50만 원을 ISA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달 50만 원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도 가입할 수 있고 ETF나 채권 투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것과는 달리 투자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러한 부분들로 또 목돈 만들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오늘 이렇게 목돈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이제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이제 연금저축에 일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매년에.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여유가 더 있다면 이제 청년의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도 일부 납입을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펀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절세 혜택도 받고 펀드는 원래 하고자 했던 펀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코님도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나이가 안 돼서 이제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래요? 어려 보이시는데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ISA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채권이 된다고 해서 채권도 막 사보기도 하고 요새 예금 금리가 한 3.5% 정도 되는데 세사차에서 좋은 신용등 괜찮은 거는 이제 3.9% 정도 제시를 하니까 또 게다가 여기서 비과세 혜택도 얻으니까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너무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안 돼서 이제 나이가 안 되시는 네, 거구나. 못할 것 같고 이제 ISA를 이제 활용하고 있었는데 좀 채권 투자가 이제 실물 채권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비과세 혜택 놓치지 않을 거고요. 오늘 2030 MZ세대가 목돈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을 절세 계좌와 상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부디 이제 계획 잘 세우셔서 현명하게 투자도 하시고 목돈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